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공격받는 이유라고 해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막 또 기사가 엄청 쏟아져요. 수평적이라던 네이버 카카오는 어쩌다 젊은 꼰대 기업으로 전락했나 이러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그 꼰대까지 그 네이버랑 카카오가 꼰대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왜냐면 더한 기업들을 워낙 많이 봐서 지금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기업 많거든. 제가 취업 컨설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얘기 많이 듣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미 졸라 많거든. 그니까, 뭐 어느 정도 돼야 무슨 수평적이고 좋은 기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IT 업계가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면은, 그래도 중소기업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회사들에 비교하면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사실은. 근데, 지금 있는 일들에 더한 일들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중에 꼰대 기업, 좀 꼰대 지수 진짜 심한 데는 더 심한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 개발자들, 그 사람들 얘기해보면 확실히 좀 그 바닥의 세계를 잘 모르긴 하는 것 같아. 진짜 더하긴 하거든. 물론 이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정말 네이버에서 업무 성과의 압박 때문에 이제 자살한 케이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도하는 그런 걸 좀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분야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내몰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더한 기업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한 기업은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멘탈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 정도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런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편차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상황을 좀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에 관련해서 왜 요새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가장 큰 저의 핵심은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의 등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겠어요. 쿠팡이랑 지금 뭐 토스랑 뭐 크래프톤 이런 데서 막 돈 6천 가까이 준다, 우리 최고 수준을 준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런 게 막 빵빵 터져. 네이버랑 카카오도 어느 정도 올려주기는 했는데, 자코리아 기준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네이버가 4,500 수준이었고 카카오가 4,200 수준이 초봉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팀노바는 4,500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5,000까지도 뭐 가는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그러죠. 네카라쿠베 수준이라고. 아마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한 5,00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초봉이.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내부에서 벼락거지가 돼버렸다. 쿠팡이 높게 주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생각이 잠겼죠. 왜 이런 기사가 하필 이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최고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하면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대외적 이미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조직,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일종의 광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유롭고 개방적인 조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결과가 직장인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 2위로 꼽혔대요. 좋은 인재를 우선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를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다 그래요. 막 보면 구글 이스라엘 캠퍼스가 막 졸라 아름답네, 페이스북이 뭐 무슨 개방적 문화와 뭐 이러면서 실리콘밸리 문화 존나 좋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보면 그 와중에 구글 플러스 나왔을 때 페이스북 진짜 집에도 못 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면은 어떤 기업이든 졸라 극단적인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대충 이렇게 보고서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기업 되게 좋을 거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뭐 내가 졸업생을 단 한 명도 책임 안 진 적도 없을 뿐더러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무조건 취업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도와주려고 내가 막 부르고 막 이런 편이거든. 최근에도 저는 진짜 졸업하고서도 정말 뭐지? 뭐 계약 문제라든지 회사 계약 문제라든지 이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담한 졸업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만큼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대중들은 그걸 깊게 안 봐요.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보려면 네이버랑 카카오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죠. 물론 한두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기업에는 팀이라는 게 있어서 그 팀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클수록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큰 틀만 비슷한 거지. 그래서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다시 대략적으로 보는 거야. 아, 네이버 졸라 유명하고 졸라 좋은 것 같아. 서비스가 쾌적하고 좋아. 이런 이미지로 평가를 하고 언론에 나온 대략적인 이미지로만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터진 게 기존에는 그래도 우리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더한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막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근데 이런 좋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이 꿀을 빨았죠, 사실은. 근데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막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실 기본이야. 제가 제일 기본이 뭐예요?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기본은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은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저게 진짜 저렇게 싫었다면 이미 딴 데 갔겠죠. 더 좋은, 아니 유토피아 같은 그런 직장이 있다며. 그거를 더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에는 저도 동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완벽한 그런 거를 원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실리콘밸리에서는 미국은 되게 해고가 편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위 20%를 그냥 자르기를 졸라 유명해요. 매년마다 그 회사마다 평가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하위 20% 그냥 잘라요. 그래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면 그렇게 못 잘라요. 막 소송하고 회사 페널티 주고 졸라 피곤한 거지. 넥슨 사태에 대해서도 넥슨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일부의 그 개발자분들의, 그러니까 개발자분인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부의 인력들을 그 각 팀마다 미팅을 하게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런 인력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컨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 팀장들이 안 뽑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연봉의 3분의 2 정도만 받고 4분의 3 정도만 받고 그냥 대기 발령 같이 돼 있던 거죠. 그냥 가만히 있고 있다가 이제 팀장들이 이렇게 컨택을 하면 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컨택이 안 될 정도로 그 팀장들의 취향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자들을 평가했을 때 잘못된 거예요. 팀장급까지는 사실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임원진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거든. 결국에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냐면 팀의 결과는 결국에는 팀장의 성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의 인사고과랑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 그 팀원들이 우리랑 잘 안 맞는 거나 저 팀원을 고용을 하면 우리 성과가 잘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뽑아서 많이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자를 수가 없으니까 네이버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해고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안 자르고 그 상태로 놔둔 거죠. 이제 다른 팀장이 컨택을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쌓인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싫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나쁘다면 다른 회사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왠지 아세요? 그 와중에 그럼 넥슨이 인력이 없어서 안 뽑았냐? 그렇게 보기도 조금 힘든 게, 넥슨이 이번에 초봉을 엄청 올린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5천 수준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00인가 올렸대요, 올해. 근데 그러면은 더 뽑을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건데, 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안 쓰냐 이거지. 그게 웃긴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회사나 그 팀장들이 누군가를 뽑았을 때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회사라는 게 참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별로면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 있을 때 별로면 그냥 나와 이래요. 그리고 나는 그 학생 그 공부할 때 회사 팀노브 안 맞으면 나가세요 그냥. 우리는 그리고 나는 그냥 결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싫고 막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 붙여가지고 막 친절하고 도덕적인 선생님을 원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알아서 외면하게 돼요. 지금의 금융권 있죠? 지금의 금융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뛰어난 개발자들이 그 기존의 그 꼰대 문화에 그 쩌들어 있던 그 금융권 절대 안 갈라 그래요. 돈 졸라 많이 줘요, 금융권. 프리랜서, 난 거기 프리랜서 몇 번 했다가 돈 졸라 많이 벌었어. 근데 많이는 주는데 진짜 별로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자르기 편한 구조에서 완벽한 수평 구조가 가능하지. 그것도 완벽하다는 건 틀린 말이다. 그냥 수평 구조가 가능한 거지. 책임 여하에 따라 가혹한 처벌, 잘림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림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불가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형적 구조로 수평을 따라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그거 있잖아. 막 에꼴 42 교육을 가져온다면서 실제로 프랑스 에꼴 42는 3년제인데 우리나라 가져온 건 2년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사기업 재벌이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완벽하게 그걸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원작자가 의도했던 결과로 안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물론 이제 타 교육기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근데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하긴 해요. 근데 굳이 막 언급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굳이 불편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그런 교육을 하는 곳들에서 결과로 책임지는 교육기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미사역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 총대 메고 저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 못하면 우지파동 아시죠? 우지파동. 옛날에 그 라면에 정말 안 좋은 기름으로 이거를 이렇게 라면을 만들어서 팔았다 했는데 실제로는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라면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이나 이런 거에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게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면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나 뭐 이런 MSG라는 게 되게 유해하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전문가니까. 그리고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올림픽 1등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행복했어,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하는 거는 객관적 결과나 지표잖아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저 같으면 그 회사 그렇게 진짜 최악이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압박이 강한 거야. 그러면 정말 제일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그 회사에서 존속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 스트레스가 과하다면 사실은 빠르게 퇴사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차라리 뭐 그냥 정말 빠르게 내 인생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젊잖아요. 40대면은 아직 창창하신 분인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를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애초에 그런 뭐 이런 좀 냉정한 게 아니죠. 좀 현실적 사고죠, 사실은. 나를 위한 사고를 좀 또 했으면 너무 회사에 희생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퇴사하면 이제 남남이에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지. 남남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가셔야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회사 문화가 있어요.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막 표면적으로 되게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회사의 뭐 시스템이 일치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실제 꼰대인 회사들이, 그러니까 실제 꼰대인데 누구누구님 하는 그런 회사 있어. 이런 데들 진짜 역겨워. 졸라 역겨워. 나 한번 다녀봤는데 역겨워요. 그러니까 왜 역겹냐면 졸라 꼰대야. 나는 그냥 누구누구님, 예, 누구누구님,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냥 내 의견을 수평적으로 막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악플이 달리든 욕을 하든 나는 근데 그런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 그니까, 어쨌든 이게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이 영역에선 충분히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진실이나 불편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회사에서 제가 팀원이었을 때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했어. 근데 막 꼰대들 보면 표정 썩어. 막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가끔 이제 태블릿 같은 것도 테스트도 하고 그런데 개인이 태블릿을 받으면 훨씬 이제 이런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UI 같은 걸 보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태블릿을 사달라는 건 아니고 50%만 지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그 사장이 편하게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옆에 상무가 표정이 썩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있잖아, 소위 개꼰대야. 나 존나 싫어. 그러니까 근데 막 그 사람 나이도 꼰대 나이지. 젊은 꼰대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꼰대 나이야 그 사람은. 근데 아니 질문을 하지 말든가 건의를 하라고 하지 말든가. 그 표정이 썩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는구나. 나 그런 생각했지. 솔직히 말하면 저 새끼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왜 물어봐. 솔직히 말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그러니까 약간 그 묘한 거 있어. 그 약간 그 꼰대들이 가진 이상한 게 막 표면적으로는 되게 막 관대한 척 하는데 막 거기다가 그냥 나는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건의사항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냐고.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회사가 누구누구님 이렇게 막 하는 회사였어. 그러니까 겉으로만 호칭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 문화나 성과가 바로 따라오진 않아요. 겉만 따라한다고 실리콘밸리 되겠나? 반대로 실리콘밸리스럽게 한다고 해서 한국이 잘 맞을까? 생각해볼 문제예요. 집단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요. 임원진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뭐 엘리트주의로 봤을 때 임원진들이 정답일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집단의 편을 강하게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집단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은 개개인의 개성이 많이 무시당하는 사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주의가 진짜 무섭긴 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단의 사상이나 생각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자본주의나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와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라든지 좀 개개인에 좀 맞춰진 그런 게 좀 더 자유로운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건 있죠. 그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본이란 게 필요하고 그 자본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최소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좀 더 유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완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은 그 두 이념이 같이 가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떡락하고 되게 힘들어진 케이스가 많으니까. 물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항상 정답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되게 필요한 거고, 어떤 거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가는지 사회적 어떤 합의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토론했을 때 문제고, 솔직히 냉정히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엄마가 자식, 아빠가 자식 보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나 막 그런 사람들은, 야, 쟤랑은 놀지 마. 쟤 되게 위험해. 쟤 되게, 불량한 사람들이랑 놀고, 쟤랑 놀다 보면,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니까 조심해. 결국은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대외적으로는 다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 평등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엔 자기 자식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주거든요. 저도 그런 엑기스를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사가 별로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려면 내가 나와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충분히 없는 상태고 내 능력에 비해서 과분하게 회사가 잘해준다, 이 기준은 뭐예요? 내가 이직이 쉽냐 안 쉽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졸라 열심히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나를 못 알아준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근데 실제로 그게 되려면 내가 딴 데 이직해도 되게 쉽게 이직이 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 능력에 비해서 좀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 회사가. 근데 반대로 내가 졸라 능력이 좋은데, 내가 능력이 안 좋은데 이 회사가 잘해주고 있다는 지표는 내가 다른 집단에 갔을 때 날 환영하냐 아니냐로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그 과분한 회사면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낫고, 내가 내 수준에 비해서 나한테 너무 못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딴 데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아직도 90년대 무슨 뭐 평생 직장 프레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4.5정 막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뭐 15년 이렇게 됐는데, 45세 정년퇴직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력을 갖고 사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되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아, 왜 인생이 이렇게 가혹하고 우리는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냥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적게 쓰고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일을 안 하시면 되죠. 그게 만족하면 그렇게 사시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좀 주역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좀 이직도 편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개발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거든. 사실 너무 안타까워. 난 개발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나 막 뭐 폐 달라는 개발자 얘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그냥 씁쓸해. 존나 씁쓸한데, 막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게, 진짜 더러운 걸 안 보려면 언제든 회사에서 아쉽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결국엔 그렇잖아. 격투기 선수가 몸도 안 만들어 놓고서 격투기에 나가면 두드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든 파이트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이제 몸 관리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이고, 이쪽은 개발자들이 진짜 준비 하나도 안 되고 맨날 불만만 많고 이런 개발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항상 진짜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일반인들이 봐도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연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연봉 받고 살아야, 이 회사에서 뺏기기 싫어야. 이게 연애랑 똑같은 거야. 연애하기랑 똑같은 건데, 물론 제가 연애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이제 회사와 연애는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그 사람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잖아. 그러면은 내가 더 그 사람한테 더 잘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회사도 이 정도 되는 개발자를 어디서 진짜 못 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감투 씌워주고 돈 많이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해주면 딴 데 가는 거지. 물론 되게 어리석은 회사는 그렇게 인재가 유출돼도 잘 몰라. 그래, 잘 가라 안녕 쿨한 척 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다른 회사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미 딴 직장 간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 하다가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긴 힘들죠. 어쨌든 여러분들 가치에 비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안 준다 또는 마음에 안 든다면 나오는 게 편해요. 그러려면 항상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또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부자가 되는 건 잘 모르지만 이제 개발자로서는 일정 수준 이상 그 중에서 뭐 진짜 업계 한 상위 10% 안에만 들면 진짜 막 와달라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상위 1% 안에 드는 그런 개발자들은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이고 회사들이 못 데려가서 안달이에요. 저도 옛날에 진짜 너무 진짜 내가 회사를 항상 고르는 입장이었지.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고 내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런 친구들 너무 많고요. 지금은 졸업생들 중에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참 뿌듯해요. 한 10년만 더 지나면 진짜 테누바 출신들이 IT 업계에서 진짜 인맥이 장난들 아닐 거야 진짜. 아무튼 이직 못하게 법적으로 막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이런 거 봤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 너무 그런 판타지를 강하게 가질 필요는 없는데 사실 꼰대 중소기업 그런 데에 비해서 돈도 많이 주고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오라 그러면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런 일들이 저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아름다운 이미지를 막 갖고 있다가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지. 사실 나는 그 전에는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랬지만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름다워 보이는 곳에도 다 그늘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아무튼 너무 아름답게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은 어둡게도 볼 줄 아는 그게 좀 현실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 코드창을 열고 코드를 짜도록 합시다. 안녕. 전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